국민의당 최희배입니다. 어제 태풍으로 부산 경남 지역에 피해가 크다고 하는데요. 그 지역은 또 조선업종, 해운업종으로 지금 힘든 지역이기도 하죠. 긴급자금 지원 등 이제 금융지원 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마침 정부도 아침에 정책금융 등 적극 지원하겠다고 유일호 부총리께서 말씀하시더라고요. 예, 그리고 재보험금 같은 거는 신속히 지급할 수 있도록 하겠다. 원활한 신속한 지원이 될 수 있도록 금융위도 좀 나서주셨으면 하고요. 예, 오늘 아침에 여기 국감 오기 전에 결정을 해서요. 오늘 금융지원 대책이 나갑니다. 지난주 월요일 날 제가 한미약품 공시 문제 가지고 보도자료를 낸 바가 있는데 이 한미약품 공시 위반하고 이제 주가 조작, 또 내부자 거래 등 지금 철저히 조사가 이루어져야 하고요. 제도적 보완으로 제가 보기에는 이 수시 공시에 대해서도 부실 공시나 허위 공시, 지연 공시가 있으면 처벌이 강화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투자자들이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어야 하는데 현재 우리 증권집단 소송에서는 수시 공시는 소송 대상이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달에 이거 관련해서 증권집단 소송 개정안도 냈는데요. 좀 금융위도 이 부분 좀 협조를 해주셨으면 합니다. 물론 이제 금융위 소관 법안 아니다라고 말씀하실 것 같은데 그러지 마시고 적극적으로 좀 의견 주셨으면 하고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아침에 엘리엇이 삼성전자가 인적 분할하고 특별 배당 해라라고 주주 제안을 했다고 기사가 꽤 나왔는데 이게 삼성전자가 지주회사로 전환될 수 있는 어떤 계기도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이 문제는 지주회사로 전환되는 과정에 자사주를 활용해서 지배권만 강화시키는 그런 악용의 소지가 굉장히 많았고 이미 공론화돼 있습니다. 그래서 국회에서도 이거를 자사주 활용해서 지배권 강화하는 거 막아야 된다는 취지의 법안들도 지금 나오고 있고 이것도 조속히 논의돼서 개정돼야 되는데 이 부분도 역시 금융위가 소관부서가 또 아니라고 말씀하실 것 같은데 적극적으로 의견을 좀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주회사 전환 문제는 재벌의 지배구조 개선에 굉장히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금융위도 좀 의견을 가지고 계셨으면 합니다. 여기까지는 당부 말씀이고요. 질문 드리겠는데요. 금융위가 대우조선해양에 지금 8.5% 가지고 있는 2대 주주죠. 네, 그렇습니다. 국민연금들이 대우조선 임원들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했는데 금융위는 지금 아무런 조치도 안 하고 있습니다. 주주로서는. 혹시 대표 소송 같은 거 제기할 생각은 없으신가요? 예, 수사가 끝나서 구체적인 결과가 나오면 저희가 해야 할 일에 대해서 진지하게 검토하겠습니다. 위원장님, 대우조선해양의 등기 임원들 중에 낙하산 인사 있다고 언론들이나 의원님들이 많이 질타했는데 인정하십니까? 글쎄, 여러 가지 문제 지적하신 바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본인이 생각하시는 낙하산 인사다. 글쎄, 진짜 그 임원이 기업 경영에 필요한 사람이냐 아니냐라고 판단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낙하산 인사라는 것이 항용 전문성이 없는 사람을 내려보냈다라는 취지로 말씀을 하신다면 있다고 생각하시는 보는 거죠? 경우에 따라서는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만은 나름의 다 이유가 다 판단이 되지 않았겠습니까? 금융위가 2대 주주로서 저는 낙하산 인사들 지금이라도 바로 해임하는 주총건이라도 하고 좀 그런 조치 취했으면 좋겠는데 그것도 한번 검토해 보십시오. 현재 있는 답변은 듣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PT 준비한 거 보여드리는데요. 제가 지금 세 가지 얘기하는데 좀 짧아서 중간에 끝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이제 금융위가 유관기관을 동원해서 행사를 진행을 했다는 내용입니다. 유관기관들이 이제 자체 사회공헌 활동을 하고 있는데 금융위가 이런 거 전통시장 간다고 부르면 안 갈 수 없는 입장이에요. 제가 보기에는 골목대장 역할을 하고 있다. 이런 생각을 하고요. 다음 거 보이시면은 이게 금융위에 파견 나와 있는 외부기관 인력 자료를 요청했는데 정부기관 분들만 보냈더라고요. 근데 이게 다가 아니라고 저는 알고 있어서 다시 자료를 요청했더니 금감원을 비롯해서 지금 산하기관에 81명이 파견 나와서 근무 중입니다. 이게 보통 파견이 1년에서 3년 정도 근무한다고 하는데 금융위의 현원이 지금 268명. 근데 이렇게 파견 나온 수견자가 81명. 전체 4분의 1이 파견자예요. 마치 이게 대형마트에서 납품업체 직원들 데려다 일시키는 대기업
뭐 갑질 이런 것처럼 느껴져요, 저는. 근데 이런 식의 조직 운영이 과연 정상적일까? 이 업무의 연속성이나 안정성이 확보될 수 없다고 보거든요. 저희 완전 비정상 금융이다라고 저는 생각이 되는데, 정식으로 예산과 정원을 확보를 해서 일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니면은 금융감독 체계가 조속히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이런 식의 비정상적인 운영은 제가 보기에는 금융에도 좋지 않고, 예. 다음 거 보시죠. 정부가 금융개혁 홍보한다고 공공금융기관들 동원한 내용입니다. 이게 4개월간 그 홍보 비용인데 맨 마지막 학교 보시면 45억 7천만 원 방송 광고를 했습니다. 이건 협조 요청이라고 금융위는 얘기하는데 제가 보기엔 지시입니다. 이게 공문인데요. 공문 보시면은 방송사도 지정하고요. 세부 편성표까지 제공하겠다고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협조 요청입니까? 지시지.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감사원이 민간기관에서 비용 전가시키는 거 문제다라고 지적을 했어요. 근데 날짜 보시면은 감사원 지적이 2015년 11월 19일입니다. 근데 공문 날짜는 2015년 11월 16일, 2016년 1월 8일. 감사원도 무시하는 거죠. 완전 제가 보기엔 무소불위의 금융이다. 이거 세 가지 종합하면 제가 생각에는 금융위가 재벌하고 되게 비슷한 경영 행태를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공공기관이나 금융회사 자회사처럼 취급하면서 낙하산 인사 내려보내고 비용도 전가시키고 직원도 갖다 쓰고 저희 이런 식의 금융의 운영 방식이 금융위가 구조조정 과정에서 무능하다, 무책임하다 이런 비난을 받는 근간이 되지 않나라고 생각하거든요. 금융위원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리고 운영 방식의 개선에 대해서 어떻게 하실 건지 입장을 있으시면 밝혀주시고 없으시면 종감대까지라도 준비해서 좀 말씀해 주세요. 예, 뭐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취지에 대해서 잘 알겠습니다. 저희가 물적인, 인적인 그런 자원의 부족으로 인해서 때로는 유관기관들의 협조를 받거나 또 유관기관들도 필요에 의해서 저희 쪽에 인적, 물적인 그런 연계가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이 과정에서 금융위원회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동원하거나 혹은 기관이 원치 않는데 하는 일은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저희가 이걸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정식 직제, 정식 인원의 확대로서 해야 하는데 그런 것이 정부 전체의 그 여러 가지 사정에 의해서 원활히 그렇게 되지는 않아서 이런 일이 있다는 점을 좀 양해 말씀드립니다. 예. 네. 네, 최 위원님 잘 알겠습니다. 예. 예. 또요? 자료 요청? 예. 예, 국민의당 최일입니다. 그 PT 좀 띄워주시죠. 예. 제가 최근 구조조정 기업의 총수 일가들의 보수 현황에 대해서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다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보시면은 이제 최은영, 조양호, 현정은 회장들의 이제 급여 수준인데요. 뭐 10억대 또는 20억대 수준입니다. 특히 이 회사들 구조조정 과정에서 회사는 엄청 손실이 나고 있는데 총수 일가들의 보수는 뭐 전혀 줄어들지 않고 오히려 늘어나는 추세이기도 하고요. 특히 조양호 회장의 경우는 2015년에 대한항공을 한진 칼로 이렇게 분할했습니다. 하나의 회사를. 하나의 회사를 분할해 놓고는 양쪽에서 25억이 넘는, 그래서 합쳐서 도합 53억의 이제 연봉을 받아간 거죠. 그러니까 회사의 손실은 나몰라라 하면서 자신의 이익만 추구하는 아주 전형적인 재벌의 전행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이뿐만 아니라 이제 퇴직금도 막대합니다. 지금 최은영 회장도 이제 고액의 퇴직금 받은 거 52억을 넘게 받아서 문제가 됐고요. 이 표에서 지급배수라는 게 있는데요. 보통 노동자들은 근속연수 1년에 1개월치 월급을 퇴직금으로 받아가는데 여기 지급배수라고 해서 이제 6배, 4배 뭐 이렇게 받아가는 거죠. 최은영 회장도 이제 6배를 받아가서 52억이 됐고 조양호 회장 같은 경우는 2016년에 퇴임을 한다면 퇴직금이 568억으로 추정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거 보여드리는 이유는 우리 구조조정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좀 경영성과와
연동을 시킬 수는 없겠지만 적자가 많이 날 거니까 최소한 퇴직금이나 보수는 제한해야 되지 않나. 이게 은행들이 뭐 자유협약을 맺거나 워크아웃을 하는 은행들이 자체적으로 할 수 있겠지만 제 생각에는 기업 구조조정 촉진법에 이런 내용을 담아서라도 진행했으면 하는 생각인데 어떻게 보실까요? 위원장님. 예, 뭐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일종의 모랄 해저도의 가능성이 있는 행태들은 다스려져야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게 기초법에서 가능할지는 좀 한번 고민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만 예. 아무튼 저는 뭔가 이런 제약이 법적으로나 제도적으로 좀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율적으로 맡겨서는 어려울 것 같고요. 다음 거 보시면은 이제 회사채 인수제도 신속 인수제도 앞에서 말씀하셨지만 5개 회사 지원을 했죠. 2013년 7월에 시작돼가지고. 예, 그렇습니다. 예, 그제 차환 발행 포함해서 제가 보기에는 한 3조 원 정도의 유동성 지원이 있었고, 그 중에 현대상선이 1조 400억 원, 한진해운이 9,400억 원 지원 받았습니다. 근데 이제 한진해운은 이렇게 유동성 지원을 받았는데도 이제 자국의 또 초과 달성을 했습니다. 이게 금융위에서 아마 제출했던 2015년 자료인데요. 초과 달성을 했어요. 근데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법정 관리를 갔습니다. 근데 제가 보기에 이렇게 법정 관리로 간 이유는 이 금융위가 구조조정 추진 현황에서 내용을 밝히고 있다고 봅니다. 보시면은 맨 위에는 이제 세계 해운업의 구조적인 어려움이다라고 굉장히 이제 산업적인 측면으로 접근을 하고 말씀하시는데 그 다음 페이지를 보시면은 단기 유동성 해소에 주력을 한다라고 해서 제가 보기엔 처방이 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이제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PCBO 같은 단기 유동성에만 집중을 하다 보니까 구조조정이 오히려 지연되고 그래서 사태를 악화시킨 거 아닌가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하나 제안드리고 싶은 거는 지난번 청문회 때도 말씀드렸지만 앞으로 구조조정이 많이 일어날 텐데 기본적으로 산업진단, 그리고 회사진단, 유동성 진단 이렇게 체계적으로 거시에서 미시로 가는 그런 체계적인 진단이 필요하고 낙관적인 회사의 사업계획만을 가지고서 우리가 평가를 하면 안 될 것 같아요. 보다 객관적인 근거를 가지고 구조조정에 임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에서 제가 추가로 좀 말씀드렸습니다. 네. 그리고 네, 의원님 유념하겠습니다. 예. 제가 아침에 제가 보고서 하나 이렇게 다 자리에 배포를 했는데 혹시 예. 맞습니다. 여기 가지고 있습니다. 예, 좀 정책에 많이 반영해 주셨으면 하는데요. 간단한 내용은 이제 CEO 199명, 금융회사의 199명의 연임과 경영 성과가 어떻게 연관성이 있느냐라고 분석을 했는데 결론은 상관관계가 뚜렷하지 않다, 없다고 보인다는 거죠. 그래서 사례들을 보시면은 이제 경영 성과가 낮아도 연임을 하고 경영 성과가 높아져도 교체되고 문제점은 이제 제가 생각에는 연차 보고서 등에 보면은 CEO에 대한 자격 요건에 대한 세부 규정이 없고, 그다음에 공시도 안 되고 연임 규정도 전혀 없고요. 본질적으로 낙하산 문제가 나타납니다. 이거에 대한 해결책들은 말씀드린 대로 자격 기준을 좀 마련을 하고 자체적으로 그리고 이제 상시적으로 이 후보군을 마련을 해라 CEO에 대해서 그리고 이걸 일정 기간에 폐쇄를 해야 돼요. 그래야 낙하산이 안 옵니다. 그래서 승계 절차에 대해서 개시와 소송 폐쇄 같은 것을 의무화해야 되는 그런 지도 감독이 필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 금융위에서 앞으로 좀 지도하실 때 많이 네, 의원님 보고서를 주셨으니까 저희가 한번 면밀히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서 제도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보고 최대한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최이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더불어민주당의 존경하는 재윤경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국민의당 최이배입니다. 아까 오후에 금융회사 CEO 연임과 성과 분석 상관관계를 분석한 내용 말씀드렸는데요. 아무튼 금융회사들이 자체적으로 이제 지배구조 규정과 또 경영 승계 프로그램들을 잘 마련해야 된다라는 말씀이었고요. 관련해서 금융회사 지배구조 모범 기준과 금융회사 지배구조법에 대해서 좀 한 가지 확인을 좀 하겠습니다. 이게 2015년에 금융회사 지배구조법 제정이 되면서 그 전에 있었던 이제 모범
규준 안에 있던 내용들이 많이 반영이 됐고요. 그리고 이제 모범 규준은 폐지되었죠. 그리고 이제 그 폐지되면서 내용은 이제 금융회사들이 회사 사정에 맞게 잘 이제 규정을 마련을 해라, 회사마다. 뭐 이제 그런 답변을 주셨고요. 근데 이게 현장에서는 그 아직도 그 모범 규준을 회사 사정에 이렇게 맞게 적용하기보다는 예전에 그 모범 규준 그대로 이렇게 금과 옥조처럼 여기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마치 이거를 좀 느끼는 거는 금융위가 이거를 꼭 지키라고 이렇게 좀 강요하고 있나? 뭐 이런 좀 느낌이 있는데 어떻습니까? 네, 모범 규준은 폐지되었습니다. 예. 그리고 지배구조법에 따라서 대체가 된 것이고요. 예. 그 모범 규준을 내규화한 금융회사들이 있지요. 예, 예. 예, 그것은 각각 근데 금융회사 최근에 사정에 이제 맞게 그거를 이제 내규화하려고 하는 또 그 금융기관들도 있고요. 예, 근데 그거를 뭐 반드시 똑같이 해야 될 필요는 없는 거죠. 예, 자율적인 그건 판단 자율적으로 사항이고요. 하는 거죠. 예. 지배구조법의 틀 안에서 움직여져야 합니다. 그리고 제가 그저께 그 낙하산 문제 뭐 이런 거 얘기하면서 이제 그 기업은행 권선주 행장님한테 중소기업법 테두리 안에서 기업은행도 그 경영승계 프로그램을 좀 만들어서 운영하면 좋겠다. 네. 뭐 오늘 또 그 기업은행에 이제 낙하산 이 우려된다는 목소리가 많았잖아요. 금융위가 이렇게 이제 금융기관들이 바람직한 기업 지배구조 규정과 경영승계 규정 등을 마련할 수 있도록 좀 지원을 해주셨으면 하는데요. 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물론 뭐 자율적으로 이제 알아서들 하겠지만 예, 그렇습니다. 이제 그런 걸 좀 독려해 주셨으면 합니다. 예, 이걸 의원님도 이해하시지만 의무화할 수는 없지만 저희가 보기에도 개별 회사가 원할 경우에는 이런 것들이 잘 정비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리고 제가 오늘 효성그룹에 이제 증인을 요청을 했는데 재판 등의 사유로 불출석을 했습니다. 근데 불렀던 내용은 이제 효성의 분식회계로 인해서 임원을 해임 권고를 했었는데 이제 분식회계 따로 이제 형사 재판은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이지만 또 해임 권고에 대해서 행정 또 소송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들이. 그래서 결국 증선위의 권고를 따르지 않고 있는데 이게 참 특이한 사례죠. 예, 정부에서 그렇습니다. 조치를 내렸는데 그걸 따르지 않는 그런 또 최초의 사례이기도 한데 그래서 제가 이제 생각을 해보건데 이런 것은 분식회계를 저지른 경영진의 책임에 대해서 좀 더 처벌이 강화돼야 되는 것 아니냐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통상 지금 마치 회계법인이 분식회계를 저지르고 회계법인에 대한 처벌을 강화해야 되는 것으로 많이 알려져 있지만 무엇보다도 분식회계의 1차적인 책임은 회사에 있고 그렇습니다. 특히나 회사를 처벌하기보다는 그 행위를 한 경영진을 제대로 처벌을 해야 제가 보기에는 이 분식회계가 그나마 좀 예방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 가지 제가 제안 드리는 거는 징역 등의 이런 인신 구속보다는 벌금을 높게 해야 오히려 더 경제적인 그런 처벌이 더 이런 경영진들에게는 효과가 있을 것 같거든요. 금융위에서도 좀 이 부분 검토를 좀 해주셨으면 하는데요. 예, 의원님 지적하시 해응 권고를 했는데 이게 가장 중요한 예. 제재 조치거든요. 근데 이게 사실은 회사에서 이행을 안 하면 마땅히 실행할 방법이 없는 것이 저는 조금 제도가 부족한 게 아니냐라는 판단을 합니다. 저도 그래서 그 부분 좀 제도적 보완도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예, 그래서 최인경 의원님도 아마 이와 관련해서 의원님법도 내시고 이러신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이건 저희도 좀 실행력을 높여야 되겠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클라우드 펀딩 제도가 이제 도입이 되었고 그래서 이제 온라인 소액 투자 중개업자를 이제 등록을 하게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그리고 네, 이게 제도 시행 초반부터 등록 심사 과정에서 자기 자본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그런 회사들이 등록이 되는 문제가 발생해요. 네. 추가 질의 안 하실 겁니까?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제대로 자본 요건이 충족 안 된 회사들이 등록이 되는 이제 운영의 문제점이 발생을 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감사원이 최근에 금융에 대해서는 주의 조치를 내렸고 감독원에 통보를 했었는데
그 금융위가 이 클라우드 펀딩법 도입할 때 엄청나게 공들인 것으로 기억을 합니다. 예. 19대 때. 예, 힘든 과정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도입되고는 너무 신경을 안 쓰시는 거 아닌가. 예. 도입되자마자 이렇게 운영에 잘못들이 나타나는 거 있어서. 그래서 클라우드 펀딩 활성화를 위해서 최근에 또 위원장님께서 뭐 제도 보완도 말씀하셨지만 제가 보기에는 기본부터 잘 지켜지는 좀 운영상의 그 제대로 된 관리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금감원에 위탁을 하고 계신데 그런 부분 적절하게 잘 될 수 있도록 좀 신경을 써주셨으면 합니다. 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사례는 지금 감독원 통해서 확인 점검 중에 있고요. 저희가 이걸 조금 더 좀 정확하게 하기 위해서 좀 외부 감사인들이 재무제표 적정성을 확인하게 한다든가 이런 제도적 보완도 하겠습니다. 예. 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더불어민주당의 재윤경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